16번째 위스키 블루스팟 7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몇몇 글쟁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린스팟에 대해 근 1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운 좋게도 살아남은 이 아일리시 팟 스틸 스타일의 위스키가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소매업자들은 현지 증류소에서 구입한 위스키들을 섞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블렌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경영 체질 개선의 급류에 휩쓸림에 따라 이러한 독특한 위스키 산업은 비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더블린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와인 및 증류주 판매점인 미첼스만이 그린스팟의 명맥을 이어갔지만 극작가 사무엘 베켓을 비롯한 일부 선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린스팟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수요가 없었기에 안락사 직전까지 간 참이었습니다. 미첼스는 이 스타일의 블렌드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아일리시 위스키가 다시 반가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페르노 아이리시 디스틸러스 마케팅 천재들이 마침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보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린스팟이 재출시된 지 언 10년이 지난 현 시점, 레드브레스트와 미들톤에서 출시한 팟스타일 익스프레션들과 그린스팟 와인 피니쉬인 옐로우스팟과 레드스팟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공급량이 증가했고 이들을 더 구하기 쉬워졌으며 몇몇은 가격이 약간 내려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6년 만에 블루스팟이 오리지널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년 구성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버번, 쉐리, 마데이라 캐스크의 조합으로 만든 3중 증류 7년 숙성의 싱글 파스틸 아일리시 위스키로 캐스크 스트렝스 그대로 보틀에 담았습니다. 이 위스키는 위스키계의 락스타입니다. 우리는 블루스팟을 기다려왔고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나쁜 소식이란 없었습니다. 17번째 위스키 보모어 15년. 과거에만 해도 보모어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위스키 증류소로 자체적으로 플로어 몰팅을 하며 강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웃 증류소들과 비교해 피트를 적게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균형이 매우 잘 잡힌 위스키를 만들기로 유명한 증류소 중 하나였습니다. 보모어의 희귀하고 오래된 익스프레션들은 가장 가치 있는 위스키 소장품 중 하나이며 위스키 경매에도 자주 올라옵니다. 실제로 빈티지의 48년 숙성 보모어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때 불과 몇 분 후 자선 경매에서 이 위스키가 6만 1,000파운드에 팔렸습니다. 말 그대로 마시기 위해 출시되었던 제품이었으나 유행과 투자 열풍에 편승하기도 했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 점점 가격이 높아진 것뿐이니 이 부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후 이 증류소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럭셔리 병에 걸려버리고 말아서 결국 보모어 DB5 1964를 출시하기에 이르는데 이들은 뻔뻔하게도 유명한 에스턴 마틴 DB5의 피스톤으로 만든 특별한 디캔더에 담겨 출시되었으며 보모어와 에스턴 마틴의 희소성을 본떠 단 27보틀만 생산되었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27보틀이면 좀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우려와는 별개로 병당 5만 파운드에 완판됐을 뿐 아니라 곧바로 옥션에서 9만 파운드에 팔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들이 1964 빈티지를 사용한 이유는
그해 증류소에 새 보일러가 설치됐다나 어쨌다나 하던데 맹세하건대 절대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해당 빈티지에 숙성한 캐스크가 어디 구석에 한 통 박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찜찜한 사건은 뒤로 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 매우 훌륭한 15년 보모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어처구니 없는 녀석의 0.0007%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15년 숙성 버전은 음미할 만한 맛을 가짐과 동시에 훌륭했던 과거의 보모를 연상시키는 녀석입니다. 가능하다면 증류소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투어는 꽤 괜찮은 편이며 방문자 센터에서 인달 만에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 영혼까지 어루만져주는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밀 요원의 마음까지도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18번째 위스키 브룩라디 더 클래식 라디. 여러분이 선택한 한 잔의 술이 다이나믹 컨버스천 챔버가 있는 증류소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브룩라디 증류소가 석유 에너지에서 지속 가능한 수소 에너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265만 파운드의 최첨단 무공해 친환경 수소 보일러로 증류소를 가열합니다. 이는 꽤 선구적인 변화인데 우리 모두가 탈탄소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CCTM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이 없으므로 굴뚝이나 기타 에너지 소산 배기가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유일한 부산물은 물뿐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서부의 기준으로는 참신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아일라 증류소가 레미 쿠앵트로의 소유하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인수 당시 하드코어 팬들은 이 인수건에 대해 개탄했지만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들은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브룩라디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인사 이동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인사 또한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증류소가 항상 그래왔듯 2011년에 증류된 단일 농장에서 단일 수확한 스코틀랜드 최초의 바이오 다이내믹 싱글 몰트를 포함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익스프레션들을 제공합니다. 바이오 다이나믹 싱글 몰트는 이 제품이 최초일지는 몰라도 최후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 됐든 어딘가에서부터는 시작해야 하므로 40파운드가 조금 넘는 클래식 라디를 추천하는데, 이 클래식 라디는 브룩라디 스타일과 철학에 대한 완벽한 입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생산의 일관성이나 획일성에는 관심이 없으며 대신 매해 보리의 품종과 풍토가 우리의 스피릿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며 다양한 레인지의 캐스크들을 확보하여 다양한 풍미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각각의 배치는 자연적으로 독특하고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클래식하고 풍부한 꽃향기가 나며 우아한 브룩라디 스타일을 피워내기 위해 최고의 스피릿만을 블렌딩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참으로 역동적인 스타일입니다. 19번째 위스키 버팔로 트레이스. 절대 이 책에서 빠질 수 없는 위스키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입니다.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을 만드는 빛나는 수상 경력을 가진 군계 일학의 증류소인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는 1857년에 설립했으며 이 지역은 그보다 70년 전부터 증류 문화가 존재하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는 1984년
블렌톤을 출시하며 싱글 배럴 버번을 최초로 생산한 증류소로 유명합니다. 버팔로 트레이스와 블랭톤뿐만 아니라 이글레어, 에이션트 에이지, 웰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1999년에 처음 론칭한 이 증류소의 자체 생산 레이블은 시작부터 환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들의 웹사이트는 더 이상 수상 횟수를 자랑하지도 않고 단지 쟁취한 상의 리스트를 제공할 뿐인데 이 리스트는 끝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벌써 감탄하시는 건 아니겠죠? 한두 개의 작은 상을 받거나 좀 더 큰 대회에서 동메달이나 은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해마다 최고라고 거론되는 대회들에서 지속해서 가장 높은 상을 받는 위스키는 거의 드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25파운드가 조금 넘는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더욱 적다는 것입니다. 이 증류소는 자사의 발효 창고가 최고의 스피릿을 생산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중 소량의 최고 배치들만 엄선하여 버팔로 트레이스를 만듭니다. 엄선된 배치들은 패널들에 의해 맛 선별 검사를 거치며 그렇게 해서 선발된 25개의 배럴들은 블렌딩해서 보틀링합니다. 또한 하드코어 버번 애호가들을 위해 이 증류소는 익스페리멘탈 컬렉션과 싱글 오크 프로젝트도 제공합니다. 이들은 20여 년 전부터 다양한 레시피와 배럴 후처리를 통해 익스페리멘탈 출시 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이들의 창고에는 3만 개 이상의 익스페리멘탈 위스키 배럴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싱글 오크 프로젝트는 96개의 엄선된 아메리칸 오크로 만든 192개의 배럴에서 숙성한 1396가지 맛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정말이지 이 분야의 모든 걸 바친 사람의 집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음용을 위한 버팔로 트레이스는 영국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괜찮은 바나 개인 주류 판매점에도 두루 분포되어 있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버번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입문용이며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더 고가의 브랜드들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20번째 위스키 쿠릴라 12년.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위스키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쿠릴라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증류소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소에 있는 증류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포트 아스카익 외곽의 가파른 도로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주라섬 맞은편 사운드 오브 아일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류소에서는 주라의 경이로운 지형과 그 유명한 펩스산은 물론이고 빠르게 흐르는 조류를 감상하며 물개, 수달, 그리고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바다새를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계에 따르면 이곳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12,000년 된 부싯돌 화살촉이 이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위스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알프레드 버나드가 이곳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부럽다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은 감안하고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쿠릴라 연간 생산량의 거의 전부가 블렌딩되어 판매되어야만 했는데 아마 이 때문에 이 위스키가 아일라 위스키계에 숨겨진 공신 취급을 받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디아지오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완화하려 증류소를 확장했고 조니 워커 블렌드의 쿠릴라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급기야는 포 코너스 오브 스코틀랜드 컬렉션의 4번째 증류소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방문자 센터가 개장했고 방문객이 늘어나면 더 많은 종류의 싱글 몰트 익스프레션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클래식한 12년 숙성 보틀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도 최고의 밸런스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대부분의 아일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스모키 향을 좋아하는 위스키 애호가들을 위한 클래식한 제품입니다. 더 잘 알려진 라가블린, 라프로익, 아드백과 마찬가지로 강인한 피트 향이 가득한 괴물이지만 일부 애호가들은 그 안에서 온순한 단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피트 향이 첨가되지 않은 몇몇 다른 익스프레션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제품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면 딱 알맞는 200ml짜리 보틀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더 가벼운 맛에 모치가 있고 더 중후함을 원하신다면 18년 혹은 25년짜리 보틀도 있습니다.